네, 이 시간에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CJ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한인 차세대 공연 예술가를 발굴하고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 코리안 아티스트 시리즈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연으로 지혜리 오케스트라의 재즈 빅밴드 공연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리 오케스트라의 이지혜 재즈 아티스트 연결해서 자세한 공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직접 그러면 재즈 아티스트들은 뭐 다 악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지혜 아티스트님은 노래를 하시나요? 저는 작곡하고 편곡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그렇구나. 제가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 중에서 또 다른 것도 하시나 했는데 원래는 사실 노래를 시작으로 음악을 하게 돼서 그러셔요. 사실은 이번 공연에도 네, 노래를 한두 곡 정도 그렇죠.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가나하고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네네. 보다가 왔어요. 다들 그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를 좋아한다기보다 이제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이제 4년에 한 번 오는 또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지금 나가서 지금 하는데 웬일이에요? 2대3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좀 네네. 궁금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신신당부했거든요. 귀는 이쪽으로, 눈만 거의 축구로. 네, 자 이재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본인의 소개를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작곡하고 편곡하고 네. 뉴욕에서 활동하고 네. 또 여러 곳에서 연주하고 있는 재즈 작곡가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그쵸? 네,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자, 아까 그 작곡하고 지휘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처음에는 지혜리 오케스트라? 뭐지? 오케스트라? 왜 재즈인데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등장하지? 굉장히 그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 거기서 이해가 됐던 거죠. 정말 독특한 형식이던데요. 우선은 소개하는 걸로는 지금 이번 공연에 한 18분이 참여하신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악기도 다양하고 그 앞에서 이지혜 아티스트께서 이렇게 지휘를 하십니다. 진짜로. 네네. 이런 재즈 형식이 존재했나요? 아니면 이지혜 씨가 처음인가요? 이거는 사실 뭐 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자신들의 전통으로 여겼던 재즈 아트폼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앰프가 발전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큰 홀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악기 소리가 작으니까 트럼펫 하나 더, 뭐 색소폰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빅밴드 구성들이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앰프가 나오면서 락앤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재즈 빅밴드라는 장르가 이제 주류에서 비주류로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은 재즈 빅밴드라고 하면 자신들의 그 트래디션, 아트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덜 알려진 장르이고, 그래서 사실 뭐 그렇죠. 굉장히 낯설었어요. 네. 네네네. 사실 지혜리 빅밴드라는 말이 재즈 오케스트라를, 그러니까 재즈로 하는 그 큰 규모의 편성을 얘기하기에 적합한 단어이지만 사실 빅밴드라고 할 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음악적인 장르가 있어요. 뭐 스윙 뮤직, 예전에 뭐 그 시대에.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장르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제가 또 뭐 스윙 음악을 주로 작곡하는 작곡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를 빅밴드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많이 쓰는데 또 사실 저는 이게 꼭 굳이 재즈여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또 오케스트라라는 단어 썼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이 클래식 오케스트라인가? 라는 그쵸. 생각을 또 하게 하는 어. 근데 사실 어떤 오케스트라 앞에 이름이 붙는 경우가 없어서 대부분 어떤 이름 뒤에 오케스트라라는 단어가 붙으면 아 재즈겠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군요. 네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빅밴드도 그럼 지휘해요? 보통 미국에서도? 빅밴드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보통 이렇게 좀 예전에는 그런 빅밴드들이 매일 밤 연주를 하고 매일 네. 연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겠죠. 그래서 기회가 많으니까 사실 지휘자가 꼭 굳이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음악들도 조금 더 복잡해지고 예전만큼 매일 밤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휘자가 필요한 음악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이야 그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빅밴드를 상상을 해 보면 이제 흑인 좀 재즈 그 연주가들이 나와서 막 서로 막 몸을 부딪혀 가며 뭐 그런 좀 그 바에서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네네. 스테레오타입한가? 네, 하여간 맞아요. 예 네. 보통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근데 지엘이 오케스트라 연주는 진짜 오케스트라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쫙 그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앞에서 굉장히 우아하게 지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는 새로운 장르인가? 와 멋있는데?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재즈도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 보면 되게 좋다.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음. 그래서 그 라이징 영 스타라는 그 어 별명을 갖고 계시나 봐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건데. 네. 일단 뭐 그 재즈 빅밴드가 비주류로 빠지면서 음. 새로운 작곡가들이 또 많이 양성이 되고 또 네. 그런 작곡가들도 다 세계 여러 곳에서 뉴욕이란 곳에 와서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폼 안에서 풀어내는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서 네. 그런 어떤 재즈 오케스트라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런 정형화된 어떤 음악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모던해지고 좀 더 새로워지는 역할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음. 저도 그중에 하나로서 또 한국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저만의 어떤 또 보이스를 찾아가는 그런 네.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게 재즈의 정신이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닐까. 재즈라는 게 어떤 바운더리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재즈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아트폼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각국의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풀어내도 음. 다르다라고 배척하지 않고 맞아요. 새롭다라고 말하고 웰컴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더 넓혀가고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장르가 또 네. 재즈이지 않나 또 그게 매력이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재즈의 그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지엘의 오케스트라 이번 공연을 꼭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독특했던 거는 우리의 그 민요인가요? 민요라고 해야겠죠. 네. 그걸 편곡을 하신 거죠? 네. 사실 네. 뭐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라기보단 음. 2018년 19년 넘어가는 이때쯤 어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가 그 재즈 빅밴드에서도 좀 우리나라의 것들을 좀 녹여내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음음. 생각으로 네. 저와 뭐 일본인 친구 한 명 그리고 브라질리안 친구 한 명 이렇게 셋이서 네. 이렇게 하나의 쇼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아리랑도 하고 세타령도 하고 뭐 방아타령도 하고 음. 이러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은 되게 무거운 작업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국악을 가지고 했을 때 네. '내가 과연 그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배경이 있나.'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만 또 재즈 작곡가로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녹여내는 국악이 또 어떤 것인지 또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면서 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또 나름 좀 재밌는 시도였던 것 같고 네. 또 사실 우리나라 그런 이민자들이 미국에 살면서 그런 국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많지만 또 재즈로 녹여낸 국악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또 그런 당연하죠. 것들에 대해서 또 재밌는 시도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했고 저도 되게 나름대로 뿌듯하고 좋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거. 그다음에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을 가지고 사실 네네. 재즈는 한국인들에게 좀 뭐 일정한 마니아층들을 중심으로 듣는 음악일 수도 있고 대중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네네. 민요와 함께 하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더 음. 대중화하는데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악 잘 그러면 모르는 너무 제가 좋죠. 네. 한번 그렇게 뭐 하실 네. 수 있으면 그렇게 저가 쪼끔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예. 너무 좋고 또 이런 그런 재즈를 녹여내서 들려주는 국악이 또 한국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좀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도 그쵸. 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 "저거는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국악이라는 거야." 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1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이 있어요. 소개 좀 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뉴욕 그 타임스스퀘어 바로 안에 있는 그 네. 타임스센터라는 공연장에서 굉장히 예쁜 공연장이라서 네. 또 오셔서 굉장히 또 좋은 음악들 들으시고 또 빅밴드 뭐 재즈 오케스트라 뭐 나는 관악기의 음악들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막상 라이브 공연에 오면 그 무대에 18명이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또 감동적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장르라 할지라도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CJ와 그리고 문화원이 함께하는 만큼 좀 더 국악적인 요소들을 많이 선보이려고 하는 무대라서 아 네, 또 많은 맞아요. 한국들이 오셔서 익숙한 멜로디 들으시고 또 오랜만에 국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무료 공연이죠? 네, 무료 공연입니다. 네. 또 근데 예약을 예약을 하셔야 하셔야 돼요. 돼요. 네. 맞아요. 한국문화원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지에리 오케스트라가 한 세 타령을 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독특한지 재밌고요. 이런 공연들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 맨하튼 소재 더 타임스 센터에서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실까요? 뭐 계획은 뭐 여전히 똑같이 같이 계속 곡 쓰고 또 여러 음. 곳에서 공연하고 네. 이런 게 사실 계획이라면 계획이고 또 내년에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국악과의 콜라보레이션의 작업을 어. 앨범으로도 또 다시 만들고 어. 발매하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 공연이나 한국 계획들도 있으신 거예요? 한국 공연은 지금 올해 사실 한국을 많이 방문했었고 어. 내년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그러시구나. 또 타임스센터 끝나고 또 독일을 가고 아. 또 한국도 곧 또 갈 수 있었으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여기를 뉴욕에 잠깐 오셨나 했는데 워낙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군요. 네,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고 한국을 잠깐 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이렇게 18명이나 되는 재즈 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든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연주를 하실까? 어떤 공연이 있을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저도 가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연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번 뭐 공연 소식 있으면 나중에 좋은 기회 때 연결해서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